살다 보면 눈앞에서 대놓고 선을 넘거나 뒤에서 비열하게 내 가치를 깎아내리는 무례한 인간들을 반드시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 대개의 사람들은 밤잠을 설치며 분노하죠. 어떻게든 상대의 잘못을 만천하에 까발려 사과를 받아내거나 처참한 징계를 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감정과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억울함을 풀고 상황을 바로잡는 것이 인간관계의 당연한 상식이니까요. 그런데 여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본주의 시장의 정점에 선 상위 1% 부자들입니다. 그들은 눈앞에서 무례한 인간이 억지를 부리고 도발해 올 때 소름 돋을 정도로 고요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돈이 많으니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참는 것이라고 부러워하거나 돈은 많아도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네 라며 비웃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모르는 치명적인 인지적 오류입니다. 상위 1% 부자들에게 정신적 에너지와 집중력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엄청난 가치를 창출해내는 가장 핵심적인 가시적 자산입니다. 무례한 인간의 도발에 맞대응하는 행위는 수익률 마이너스인 곳에 내 귀한 자산을 제 발로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대기업 핵심 요직을 두고 승진 경쟁을 벌이던 두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모함을 일삼고 사내의 폄하 여론을 조성하며 매일같이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억울해서라도 똑같이 진흙탕 싸움을 시작했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편 직장인은 그 공격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일관된 무시로 일관했죠. 남들이 보기에 나약하게 참는 것처럼 보였을 테지만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모함을 주도하던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저 사람은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상대를 끌어내리려 했던 모든 에너지가 결국 자신을 향한 칼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반면 무례함을 완벽한 무반응으로 고사시키며 오직 자신의 실적과 가치를 증명하는 데만 에너지를 집중했던 직장인은 압도적인 성과로 승진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들은 참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분노에 눈이 멀어 감정 자산을 탕진할 때 상위 1%는 그 싸움을 철저하게 돈과 몸값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 소름 돋는 메커니즘의 첫 단추는 인간 본성에 대한 냉정한 진단에서 시작됩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은 수십 년간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단 하나의 철칙을 고수하며 가르쳐 왔습니다. 첫째, 절대 돈을 잃지 마라. 둘째, 첫 번째 규칙을 절대 잊지 마라. 동시에 그는 구덩이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삽질을 멈추는 것이다 라고 말했죠. 이 간단해 보이는 규칙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가치가 훼손되고 손실이 확정된 자산에는 단 1원의 추가 투자도 하지 않고 즉시 손절한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파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손실이 확정된 부실 주식을 붙들고 언젠가는 반등하겠지, 조금만 더 기다리면 살아날 거야 라는 헛된 미련을 품는 이들입니다. 놀랍게도 인간관계에서 매일 감정적 파산을 겪는 사람들의 패턴이 이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나를 향해 무례를 범하는 인간을 보며 내가 진심을 다해 대화해보면 달라지지 않을까? 한 번만 더 품어주면 변하겠지 라며 내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들이붓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이 패턴을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들은 무례한 자를 마주하는 순간 머릿속에서 즉각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저 사람은 내 에너지를 투자할 가치가 있는 자산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 손절해야 할 부실 자산인가? 그리고 이 판단의 근거는 뇌과학이 이미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죠. 인간의 뇌는 어떤 행동이나 반응 패턴을 반복할수록 그 경로가 신경회로로 굳어진다고 말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반응해 온 사람의 뇌는 이미 그 패턴이 고속도로처럼 단단하게 포장되어 있거든요. 뇌과학에서는 이것을 신경 경로의 고착화라고 부릅니다. 이 고착화된 고속도로를 걷어내고 새로운 신경망을 까는 일은 그 사람 스스로가 삶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 처절하게 원할 때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례한 자들은 단 1초도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옳기 때문에 저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라는 뒤틀린 확신으로
스스로를 더욱 강화해 나갈 뿐입니다. 상한 우유가 가득 담긴 컵에 아무리 신선하고 값비싼 맑은 물을 새로 들이부어봐야 결국 나오는 것은 악취나는 오물뿐입니다. 맑은 물마저 오염시키는 완벽한 투자 실패인 것이죠. 무례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대화를 시도하고 따뜻하게 이해해 보려 하고 혹시 내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 스스로를 의심하며 에너지를 쏟는 행위가 정확히 이것과 같습니다. 부자들이 이들을 단칼에 무시하는 이유는 그들이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내 시간과 감정과 집중력이라는 자본을 지키는 것이 인생 전체의 최우선 순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자들은 리스크 헤징이라고 부릅니다. 손실이 확정된 자산을 즉시 걷어내고 그 자리에 내 에너지를 더 가치 있는 곳에 투입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향해 쏟아온 에너지의 총량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밤새 분노했던 시간, 해명하고 설득하려 했던 노력,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스스로를 의심했던 순간들 말입니다. 그 에너지를 고스란히 당신 자신에게 쏟아부었다면 지금 당신의 삶이 얼마나 달라져 있었을까요? 미련은 고결한 감정이 아닙니다. 뇌가 혹시 이번엔 다를 수도 있다는 잘못된 예측을 반복하는 치명적인 투자 오류 신호일 뿐이거든요. 당신이 손실이 확정된 부실 자산을 과감하게 정리하여 이성의 여유분을 확보하는 순간 비로소 무례한 자의 도발을 진짜 돈으로 바꾸는 상위 1%의 치명적인 역이용 전략이 가동됩니다. 카페에서 아무 이유 없이 직원에게 고함을 지르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음료 온도가 조금 다르다며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치고 주변 손님들이 다 쳐다보는 상황에서도 목소리를 더 높입니다. 직원이 당황하며 사과하는 순간 그 사람은 오히려 더 기세가 올라갑니다. 표면적으로는 불만을 표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행동의 뿌리는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들은 이런 공격적 행동의 본질을 명확하게 규명합니다. 자기 내면에 가득 찬 열등감과 수치심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때 뇌는 자동으로 그 불안을 가장 만만해 보이는 대상에게 던져버리는 방어 기제를 작동시킨다고 말이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투사라고 부릅니다. 무례한 사람이 당신에게 퍼붓는 독설의 본질은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 안의 무능과 결핍이 들통날까봐 두렵다. 고 비명을 지르는 처절한 자백이나 다름없습니다. 직장에서 회의 때마다 당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깎아내리는 상사, 온라인에서 근거 없는 비난 댓글을 퍼붓는 낯선 사람까지 그 형태는 달라도 뿌리는 하나입니다. 자기 안의 결핍을 감당하지 못한 뇌가 가장 만만해 보이는 대상을 향해 그 짐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 말들은 처음부터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투사는 시작일 뿐입니다. 무례한 사람의 뇌 속에는 한 가지 메커니즘이 더 작동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무례한 사람은 상대의 분노와 당황과 눈물을 연료 삼아 자신의 결핍을 채우는 구조로 작동합니다. 당신이 화를 내도 그들의 목적이 달성된 것이고, 당신이 해명해도 달성된 것이며, 움츠러들어도 달성된 겁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당신의 반응, 그것 하나뿐입니다. 부자들은 이 구조를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먹이를 철저하게 차단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도발을 오히려 내 자산을 키우는 연료로 완전히 역이용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 단계가 바로 평범한 사람과 상위 1%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세계의 거물인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바로 이 메커니즘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준 인물입니다. 아마존의 창업 초창기 시절 전통적인 유통 공룡들과 수많은 언론들은 그를 향해 조만간 파산할 무모한 장난질, 인터넷으로 책을 파는 사기극이라며 매일같이 수위 높은 비난과 무례한 도발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를 시장에서 매장시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움을 걸어온 것입니다. 평범한 경영자였다면 억울함에 밤새 해명 보도자료를 뿌리거나 상대의 약점을 찾아 맞공격하며 감정 자산을 탕진했을 겁니다. 하지만 상위 1%의 뇌를 가진 베이조스의 계산기는 전혀 다르게 작동했습니다. 그는 상대의 도발을 자신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시장이 자신에게 보내는 열광적인 주목의 신호로 리프레이밍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나약하게 참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 공격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철저하고 일관된 무반응으로 대응했죠. 게다가 그는 그 무례한 도발로 인해 발생한 시장의 모든 트래픽과 관심을 고스란히 아마존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압도적인 고객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만 쏟아부었습니다. 분노라는 악취나는 오물을 자신의 비즈니스 영토를 확장할 가장 강력하고 값비싼 비료로 치환해버린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존을 깎아내리며 사방에 오물을 뿌려대던 이들은 변화의 타이밍을 놓치고 제풀에 지쳐 스스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반면 무례함을 완벽한 무반응으로 고사시키며 오직 자신의 가치와 실적을 증명하는 데만 에너지를 집중했던 베이조스는 아마존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시키며 독보적인 자산가로 우뚝 섰습니다. 그를 망가뜨리려고 온 힘을 다해 돌을 던졌던 공격 세력들이 결과적으로는 그의 성장 속도를 폭발적으로 앞당겨준 가장 고마운 비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싸움을 돈과 가치로 바꾸는 상위 1%의 진짜 역이용 전략입니다. 무례한 자는 내 마당에 오물을 던졌다고 기뻐했지만 부자는 그 오물을 내 밭을 키울 가장 비싼 비료로 바꿔버립니다. 상대의 도발이 거셀수록 내 무반응은 더욱 빛나고 내 자산은 조용히 불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먹이를 주지 않고 오히려 역이용까지 당한 무례한 자의 뇌에서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공급원을 완전히 잃은 그 뇌는 순순히 물러서지 않습니다. 바로 이때가 가장 위험한 고비이죠. 심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속어 격발이라고 부릅니다. 끊임없이 먹이를 던져주며 길들인 야생동물이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받아먹던 먹이가 어느 날 갑자기 뚝 끊긴다면 이 동물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순순히 돌아서서 굶어 죽음을 받아들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먹이가 나오던 구멍을 거칠게 긁어대다가 이내 굶주림과 공포에 휩싸여 주변의 모든 것을 물어뜯고 파괴하며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당연하게 주어지던 보상이 차단되었을 때 그 생태계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전보다 훨씬 더 포악하고 파괴적인 행동을 일시적으로 폭발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속어 격발의 본질입니다. 무례한 사람의 뇌 속에서도 정확히 이 굶주린 야생동물의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그동안 당신이 당황하고 화를 내고 억울해하는 감정적 반응 하나하나가 이들에겐 자신의 결핍을 채우는 수단이었던 거죠. 그에게 당신의 반응은 자존감을 유지하게 해주는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당신이 그 공격을 완벽한 투명 인간 취급하며 일절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게다가 그 소란 속에서 흔들리기는커녕 당신의 일과 삶에 집중하며 오히려 보란듯이 몸값을 올려나가고 있죠. 이 순간 상대의 뇌는 극심한 주도권 상실이라는 파멸적 공포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감정적 반응을 기어코 다시 뜯어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인한 마지막 발악을 시작합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악랄한 거짓 소문을 지어내 주변에 퍼뜨리거나 대놓고 면전에서 가장 아프게 짓밟는 인신공격을 퍼붓기도 합니다. 당신이 단 한 번이라도 참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거나 눈물을 흘려 자신에게 다시 먹이를 공급해주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바로 이 속어 격발의 단계에서 가장 많이 무너집니다. 내가 참아줬더니 나를 바보로 안다라며 참아왔던 분노를 폭발시키고 진흙탕 싸움에 발을 들이밀죠. 결국 상대가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 귀한 감정 자산을 통째로 털리며 상대의 먹잇감으로 되돌아가는 최악의 적자 거래를 완성하고 마는 겁니다. 하지만 상위 1% 부자들은 이 속어 격발의 순간을 소름 돋을 정도로 냉정하게 관조합니다. 상대의 발악을 보며 두려워하거나 분노하는 대신 속으로 이렇게 읽는 거죠. 상대의 발악이 이토록 거칠어지는 것을 보니 이제 저 인간의 미천이 완전히 고갈되기 직전이구나. 이것은 내 무반응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다. 라고요. 상대가 더 크게 날뛸수록 확신은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침묵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에 상위 1%는 이 순간 더 철저하게 차가운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당신이 상대의 도발에 반응하는 매 순간 당신은 상대에게 자신을 흔들 수 있는 리모컨을 쥐어주는 꼴이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완벽한 침묵으로 일관하는 순간
그 리모컨은 송수신 기능을 상실해 완전히 먹통이 되고 주도권은 고스란히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상대가 더 거칠고 비열하게 선을 넘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무반응이 완벽하게 승리하고 있다는 항복 문서입니다. 주도권은 언제나 더 적게 반응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당신을 흔들려는 모든 무례한 도발 앞에서 이 속어 격발의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내 이성 자산을 온전히 보존하며 묵묵히 내 몸값을 올리는 데만 집중할 때 상상치도 못했던 압도적인 성과가 당신의 삶에 자연스럽게 뒤따라오게 됩니다. 이 원리를 끝까지 지켜낸다면 주도권은 반드시 당신의 손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이해했어도 당신의 몸은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 1g의 감정 자산도 낭비하지 않은 채 그 자리를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몸이 이상합니다. 분명히 이겼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가슴 어딘가가 여전히 두근거리고 머릿속은 그 장면을 반복 재생하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더 심해집니다. 누워있는데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고 내가 그때 다르게 했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이것은 당신의 멘탈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부당한 취급을 당했을 때 상대에게 물리적인 타격을 입혀 상황을 강제로 종결짓고 싶어 하는 뇌의 처벌 동기가 몸속의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을 여전히 잔뜩 남겨놓았기 때문이거든요. 침묵으로 완벽하게 버텨낸 그 시간 동안 당신의 편도체는 쉬지 않고 전투 신호를 켜둔 채 온몸을 긴장 상태로 묶어두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걸어 나왔지만 몸속에서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겁니다. 만약 이 독소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밤새 뇌세포 사이에 쌓여 다음날 아침에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결국 당신의 장기적인 자산 가치를 갉아먹는 치명적인 감정 부채로 쌓이게 됩니다. 하버드 의대가 724명을 75년간 추적한 연구에서 만성적 분노와 적대감을 유지한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현저히 높았고 평균 수명도 유의미하게 짧았습니다. 무례한 자들은 당신이 싸우지 않아도 그들 스스로 자멸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분노가 이미 그들의 몸을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자멸할 그들을 신경 쓸 시간 대신 당신의 신체 자산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많은 자기계발서들이 그 사람을 용서해라, 마음을 편하게 먹어라, 추상적인 위로를 건네지만 그런 말장난으로는 이미 온몸의 세포에 가득 찬 물리적인 흥분 신호를 단 1%도 꺼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하루의 끝에서 뇌와 신체를 완벽한 제로 상태로 되돌리는 3가지 회복 루틴을 기계적으로 실행합니다. 다음 날이라는 새로운 하루에 진입하기 전 내 시스템을 최적의 상태로 되돌리는 방어막을 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체온 충격 루틴입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따뜻한 물로 몸의 긴장을 이완시킨 뒤 마지막 1분간 차가운 물을 온몸으로 받아내십시오. 건강 상태에 따라 강도는 조절하시되 이 짧은 체온의 충격은 낮 동안 무례한 자들을 상대하며 미세하게 곤두서 있던 교감신경을 가라앉히고 휴식과 회복을 담당하는 부교감신경을 즉각적으로 활성화시킵니다. 신체적 충격을 통해 뇌에 오늘의 전투는 완전히 끝났다는 명확한 물리적 종료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글림프 호흡 루틴입니다. 글림프 시스템은 우리가 깊은 수면에 빠졌을 때 활성화되는 뇌의 자체 청소 시스템입니다. 뇌척 수액을 순환시켜 하루 동안 쌓인 스트레스 호르몬과 독성 물질을 씻어내는데 잠들기 전 이 시스템을 미리 깨워두면 수면의 질이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침대에 눕기 전 척추를 바로 세우고 앉아 가슴이 아닌 배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횡격막 호흡을 5분간 진행하십시오.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고 내쉴 때 배꼽이 척추 쪽으로 당겨지는 느낌으로 호흡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2분이 지나면 뇌가 서서히 이완되면서 그 사람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깊은 호흡이 뇌척 수액의 흐름을 빠르게 순환시켜 글림프 시스템의 청소기 전원을 미리 켜두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감정 청산 루틴입니다. 잠들기 직전 속으로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오늘 있었던 일은 오늘로 끝났다. 사람은 내일의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당신에게 무례했던 자들의 얼굴을
머릿속에 붙잡아두는 것은 그 부실 자산을 당신의 머릿속 가장 값비싼 공간에 공짜로 들여놓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밤 그 자리에서 완전히 쫓아내십시오. 부자들은 사냥이 끝난 뒤 흥분이 가라앉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흥분을 종료시키는 절차를 밟습니다. 몸으로는 체온 충격으로 전투를 종료하고, 뇌로는 글림프 호흡으로 독소를 씻어내고, 정신으로는 감정을 청산하는 이 세 가지 루틴을 완수했을 때 그 어떤 무례한 자도 감히 당신의 다음 날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그 사람이 아닌 오직 새로운 자산을 생산하는 데만 쓰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밤 세 가지 회복 루틴을 마치고 맞이하는 내일 아침을 상상해 보십시오. 간밤에 스스로 자멸해버린 무례한 자들이 어제의 도끼에 찌들어 피로와 열등감 속에서 눈을 뜰 때 당신은 완전히 회복된 최상의 뇌와 신체로 가볍게 눈을 뜹니다. 당신의 손에는 이미 오늘의 주도권이 쥐어져 있습니다. 어젯밤 당신을 흔들려 했던 그 모든 도발은 이미 당신의 성장 연료로 전환되었고, 당신의 자산은 그 누구에게도 침범받지 않은 채 조용히 불어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위 1% 부자들이 끝까지 자신의 가치를 지켜내며 정상에 서는 비결입니다. 무례한 인간을 돈으로 바꾸는 그들의 진짜 무기는 화려한 반격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침묵과 그 침묵이 만들어내는 압도적인 성과였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하루는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는 데만 쓰여야 할 만큼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더 이상 가치 없는 이들의 도발에 당신의 고귀한 자산을 단 1g도 내어주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딱 한 가지만 실행해 보십시오. 당신을 흔들려는 누군가의 도발 앞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조용히 지나쳐 보는 것입니다. 그 단 하나의 선택이 당신이 상위 1%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걸음이 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떠올랐던 무례한 사람과의 경험이나 혹은 나만의 방식으로 상대를 조용히 고사시켰던 쌓이다 경험담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과정 자체가 우리의 뇌에 강력한 방어벽을 치고 주도권을 더욱 단단하게 굳히는 최고의 훈련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지금 화면에 뜨는 다른 영상도 이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더 단단하게 성장하는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